박근혜 대통령이 8일 동영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도 맡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께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는 인사말로 입을 뗐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지지 선언 내용을 듣다 보면 남에게 빚을 지고 살지 못하는 성격상 박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에게 진 마음을 빚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단번에 느끼게 됩니다. 만약 유영하가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유영하 본인으로서도 이제 자신을 위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기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선택한 걸로 읽혀졌습니다. 직접 박 대통령 육성 들어보고 가실게요.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많은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곳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공 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끄셨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하 후보는 우리 대구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긍지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유영하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홍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구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8위, 대통령 당선자 8위 선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의 중흥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 시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만 보고 묵묵히 간다며 상식 밖의 씁쓸한 일만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당대표 되고 나서 박 대통령 출당시켜 재판부로 하여금 부담없는 형량을 때리도록 밑밥을 깔아준 홍준표니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거 홍준표 자신을 위해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지원 유세를 하던 박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더욱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 망덕이라고 하지요. 오는 10일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을 꾸리기 위한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주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 순회에 나서는데 박근혜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가장 먼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뒤 차례로 다른 지역들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하자 적극적인 방문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구, 경북 방문 도중 대구 사저에 있는 박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선인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의 물밑 조율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주말 동안 정확한 일자를 포함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출마에 먼저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의원을 굳이 대변인 사퇴까지 시켜가며 경기도지사 출마에 나서게 한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요? 구독자님 참으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라의 TV가 분석해보자면 윤석열은 결코 유승민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 근거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유승민의 실체를 간파하고 전곡을 찌르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전부터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 2016년에 공천을 안 주니까 탈당을 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또 복당을 해.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또 추진을 해. 그러고 나서 또 탈당을 해. 다시 바른당을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바른미래당이랑 합당을 해요. 또 분당을 해. 또 새보수당을 또 만들어. 그래서 또 합당을 해. 그렇게 쭉 탈당, 합당, 분당 뭐 이런 것들을 쭉 반복을 해오셨는데 늘 개혁보수라는 기치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 보수의 개혁을 이루셨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8일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관련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 여부에 따른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법조 출입 기자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전날 유시민이 제가 한 일에 후회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시점에 유시민 씨는 말 한마디로 KBS 법조팀 해체해버린 절대 강자였고 저는 조리돌림 당하고 집단 린치 당하던 사냥감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유시민 씨는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재수사심의회 당일 오전에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서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시민 씨가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 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게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의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유시민이 재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시민은 전날 재판 전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은 2년 2개월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안 열었고 소환조사 한 번 제대로 안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한동훈 검사를 명예훼손했다고 저에게 징역 1년 구형했는데 검찰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언 유착 관련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 검찰에서 휴대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사도 안 했다며 수사를 아예 안 했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씨는 제가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으러 나와서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일단 유시민 씨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 여부에 따라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7일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지난 7일 전국지검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실적으로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안 통과 시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국가범죄 대응 역량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므로 대검은 계속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들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강행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도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상대 부장검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이 외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민들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면서도 국회 법사위 사보임 소식을 언급했습니다. 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번 무소속 양형자 의원 사보임으로 민주당과 무소속 합쳐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위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며 그 결과는 소위 심사 종료이고 전체 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 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상대 부장검사는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과 심의 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상대 부장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전에만 10개가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현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그냥 검찰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해 보인다면서 LH 사태 때 검찰을 어떻게든 수사에 참여시키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이런 시도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우 대검찰청 형사유과장은 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 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부실 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